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전담 경찰관 김승리입니다. 자, 오늘 김폴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질문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법에 따라서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벌과 같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제가 한번 쉽게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는 교장선생님, 또 학부모님, 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과 같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학교폭력 전담 기구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이 학교폭력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도 만나보고 피해 학생도 만나보고 또 목격자도 만나보고 하면서 이게 어떠한 사건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관계가 다시 좋아져서 회복이 됐다든지, 또 피해자나 또 피해자의 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자, 그때는 자막과 같은 이러한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 교육 지도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은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는 것인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로는 저와 같은 학교전담 경찰관, 또 청소년 전문가, 또 학교 선생님, 학부모님과 같은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는 이런 위원들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그리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부모님도 같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화면과 같이 가해 학생에게는 이와 같은 조치가 또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또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가해 학생 조치 중에 1, 2, 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이러한 조치가 한 번 더 받게 된다면 그때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뱉은 말과 행동들, 그냥 장난이라는 이유로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호자, 부모님들까지 함께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조치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멋진 친구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사과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수사기관,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피해 학생이나 또 목격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112나 117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한다면 이제 경찰에서는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사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범인이 누구인지, 이 범인이 정말 이 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다 마친 이후에는 나이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자, 화면을 보면 여러분, 만 10세 미만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그랬을 때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 친구를 해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다라고 해서 10살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나이는 친구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친구를 때리면 아프다. 그런 것들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의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처럼 재판받고 벌금 내고 교도소에 가고 이러한 형사처벌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화면과 같이 1호에서 10호 중에서 이제 소년법원 판사님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호에 보호자에게 감호위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 보호자에게 이제 집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에게 각별히 더 교육을 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 4호, 5호의 보호관찰이라는 것은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지만 보호관찰관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지도를 받고 또 상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제 6호의 소년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은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가 있지만 보호자가 제대로 우리 가해 학생을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시설에서 이제 지도를 받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그 소년원이라고 했는데 소년원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이런 학생들의 그런 행동을 올바르게 교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수용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만 10세에서 만 19세 미만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다 마치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송치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 학교폭력 사건의 모든 증거 서류들을 다 검사한테, 검찰에, 검사님에게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검사가 증거들을 쭉 살펴보면서 형사법원으로 가해 학생을 보낼지, 소년법원으로 가해 학생을 보낼지를 쭉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법원의 판사님이 이 가해 학생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소년교도소에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 그리고 또 소년법원 판사님은 또 1호에서 10호 중에서 하나의 보호처분을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그런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말과 행동 하나가 기록에 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한 기록은 여러분들을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로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말과 행동에 각별하게 주의를 하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고 했을 때는 그 행동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궁금증 모두 해결됐나요? 궁금한 점 또 시청 소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